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접이입니다. 오늘은 커밍아웃 레코드 시리즈가 종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거의 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전처럼 그렇게 각 잡고 계획해서 커밍아웃 레코드를 촬영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끝나면은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어서는 커밍아웃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커밍아웃 꿀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언제 커밍아웃을 함부로 하면 안 되냐? 바로 10대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기 10대 때 커밍아웃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시기에 커밍아웃 하는 것을 조금 비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만약 이때 내가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하면 보통 부모님은 좀 이런 반응이실 거예요. 너가 아직 어려서 그래. 너가 사춘기라서 잠시 헷갈리는 거야.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여러분의 커밍아웃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식이 정말 성소수자가 아니길 바라고 그 바람 때문에 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양 넘기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사춘기 때 잠시 헷갈리는 것이길 바라고 조용히 이 일이 지나가기를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아무 대화가 진전이 없다면 그 가정은, 그 집은 점점 더 분위기가 냉랭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때 청소년기의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만약 청소년기에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한다면 부모님처럼 너가 아직 어려서 그래 이렇게 말은 안 하겠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소문이에요. 이게 학교라는 공간의 좀 특징 때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 친구가 고의로든 혹은 실수로든 여러분의 이 커밍아웃을 한 것을 주변 친구들에게 말해버리면, 그러면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징 때문에 그 소문이 정말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학교는 우리가 거의 매일같이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정말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성인이라면 그래도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교우 관계가 중요한 이런 청소년기 때는 그런 소문 하나하나가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대 때 청소년기에는 커밍아웃 하는 것을 잠깐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른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10대 때 못했으니까 어른 됐으니 막 커밍아웃을 해도 되냐? 네, 됩니다. 다 큰 성인이잖아요. 게다가 커밍아웃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얘기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것 뿐이니까 커밍아웃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커밍아웃이라는 게 각 사람당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럼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매끄럽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커밍아웃 꿀팁들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꿀팁 첫 번째, 바로 한 번에 한두 명씩 하라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조금 웃기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커밍아웃 레코드 영상을 통해서 한 번에 와 여러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한 10년, 11년 전에는 한 번에 한두 명씩 차근차근 커밍아웃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커밍아웃 이후에 각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커밍아웃을 한 그 대상, 그 친구도 조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저 역시도 커밍아웃 이후에 나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둘 사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관찰할 그럴 여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두 명씩 차근차근 커밍아웃을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 이후에 커밍아웃이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막 중구난방으로 커밍아웃을 하기보다는 한 번에 한두 명씩 차근차근 커밍아웃을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커밍아웃 꿀팁 두 번째, 조력자와 함께 하라. 커밍아웃을 할 때 내 성 정체성을 알고 있는 친구와 함께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송이나 창목이처럼 제가 이미 커밍아웃을 한 그 친구들과 함께 다른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그 조력자가 일단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힘이 되고요. 게다가 이 커밍아웃 과정에서 그 조력자가 제 커밍아웃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그 조력자의 태도나 반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조력자가 나에게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을 보고 그 분위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좀 더 쉽게 커밍아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커밍아웃을 일종의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편을 한 명씩 늘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 편이 많아질수록 다음 스테이지는 더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꿀팁 세 번째. 절대 싸우지 마세요. 커밍아웃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방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받아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러라는 법은 없거든요. 충분히 상대방이 저한테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화내지는 않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커밍아웃은 강요가 아닙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감을 가지는 것 또한 어쩌면 우리가 좀 거쳐가야 할 그런 관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게 거부감을 가진다면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최악의 상황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한 이후에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하고 대판 싸우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설령 부모님이 네가 내 자식이냐?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고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 평정심을 잃지 마세요. 절대 부모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진짜로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성소주자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좀 화로서 표출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절대 부모님과 이렇게 맞서서 강대강으로는 싸우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렇게 맞서 싸우기보다는 부모님이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지를 조금 이해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런 부모님의 오해들을 대화로서 천천히 풀어나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설령 가족이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나 역시도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이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 가족이 성 정체성과 이러한 주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좀 천천히 가족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꿀팁 네 번째, 평소에 잘해라. 저는 이게 커밍아웃의 처음과 끝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기 이전부터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원만히 잘 지내시고 여러분들만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래요. 아까 제가 커밍아웃은 일종의 땅 따먹기 게임과 같다고 했죠. 내 편을 하나씩 늘려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상대방도 누울 자리를 보고 눕습니다. 아무나 내 편이 되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제 주변 사람들에게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 제 커밍아웃을 받아줬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커밍아웃 꿀팁들이었고요. 다음은 이성애자에게 주는 꿀팁 한 가지 드리려고 해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이성애자 분들은 한 번쯤은 내 친구 성소수자가 나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할까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나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그걸 이제야 말했어? 난 또 뭐 별거라고 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좀 추천드리지 않는 반응은 난 또 뭐 별거라고 입니다. 사실 이게 뭐 나쁜 반응은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반응일 수 있는데 이걸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반응이 자칫 커밍아웃을 한 그 친구에게 좀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딴에는 조금 쿨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쿨한 것과 회피하는 것은 살짝 한 끗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난 또 뭐 별거라고 라고 말한 뒤에 어떻게 행동하고 그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만약에 이렇게 말한 뒤에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커밍아웃을 한 그 친구는 정말 당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의 그런 아무런 변함없는 태도 때문에 내가 제대로 커밍아웃을 한 게 맞나? 내가 커밍아웃 한 거를 제 까먹은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는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최악의 상황은 둘 사이에 은근한 어색함이 감도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뭔가 미묘한 태도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창목이랑 동찬이에게 커밍아웃을 한 이후에 그때는 걔네들이 아 그래 뭐 말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뭐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어색한 그런 기류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이 그 이후에 한동안 꽤 오랫동안 커밍아웃이나 혹은 뭐 동성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제 앞에서.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불편한 거 있죠. 그냥 시원하게 뭐 요즘 남자친구 사귀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뭔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한동안 좀 길게 있었어요. 지금은 뭐 괜찮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커밍아웃을 한다면 괜히 쿨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한 여러분의 반응을 보여주세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가왔으니 여러분도 진심으로 반응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커밍아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는 아닌데요. 한 번쯤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성소수자 분들이 너무 성소수자끼리만 어울려 다닌다. 라는 게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좀 이성애자들과도 같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기는 해요. 이 사회적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소수자 분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지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함께 허물 없이 벽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귈 때 너 이성애자야? 라고 물어보고 친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잖아요. 걔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잖아요. 친구 사이에서는.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낳고 키우는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 이성애자냐, 동성애자냐, 혹은 양성애자냐 이런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뭐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다닐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여러 프라이버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가능하다면은 너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다니지 말고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다 했고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커밍아웃 레코드 시리즈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큰 용기를 여러분께 제가 얻은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는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